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 증세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 미미할 거다. 이런 안도감이 조금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조금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에서 그 전날이었죠. 그 전날은 주시장에서 이제 소위 증세 문제, 소위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면 그것이 얼마만큼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분위기는 큰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과거의 사례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결과는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강한 반등을 했고요. 특히 S&P 500은 장중 또 한 차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더 늘리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으나 실제로 보면 주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들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 세금과 관련해서요. 일단 38% 아니면 심지어는 주세가 포함되면 일부 주에서는 50%가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이 100만 불 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미국에서 0.35%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되겠고요. 과세가 되는 주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개인 투자가들 중심이에요. 개인 투자 순수 이제 우리를 보면 이제 주식 계좌로 매매해서 과세가 되는 주식은 미국에서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 많이 있고 외국인도 있고 개인들도 갖고 있더라도 소위 미국에서는 대부분 연금 계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가 되는 것들에서 예외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25%밖에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각과는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세금을 과세를 자본이득 과세 늘린 것이 2013년에 한 8%포인트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가는 그 한 해 동안 주가는 3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해당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갈 길이 멀겠고 이번 주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무슨 우려가 더 확산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크게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단은 반영된 하루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기록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섹터별로 보면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인 다른 상황도 몇 가지 지표 확인해드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3주째 좀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것 역시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갈 개연성 충분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은 또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인데 소위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가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저께인가 토요일 날인가 뉴스를 잠깐 보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피 거래보다 많다.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미국도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등락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5만 달러 이하까지 갔고 지금 보면 또 4만 9천 얼마 달러를 몇 달러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하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거래가 몰리는 거는 주시장에서 호재는 아니라고 일단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은 시장이 다행히도 이렇게 안도감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S&P 500 지수, 다우, 나스닥 전부 다 조금 보합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을까요? 네, 어떤 특징적인 주식, 지난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난주 내내 강했던 주식을 몇 개 좀 확인해드리면 보시면서 느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지난 금요일 날도 1.5%가 올라가면서 그냥 사상 최고가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누구나 다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개 다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이요. 애기들이 제일 먼저 보는 소위 앱이나 이런 것들 보면 누구나 다 유튜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구글도 2.1%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갈색병 하면 또 모르시는 분 전 세계에 한 분도 없겠죠. 이런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이요. 0.54%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는 이제 음료를 드시는 분 있고 안 드시는 분 계시겠지만 역시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또 다 아시는 소위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는 못 갔지만 사상 최고가에 또 바짝 다가서는 모습으로 지난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는 주식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주식이 지금 올라가는 그러네요. 장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들이 많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채 지난 한 주간의 거래를 마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분석도 내려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제지표 한두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IHS 마켓 제조업 구매자 관련 지수의 예비치가 제조업, 서비스업 다 같이 나왔는데요. 2007년 해당 지표가 집계한 이후 사상 최고가인 60.6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비치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나왔고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예상치라든가 전월 확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63.1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집계를 시작한 것이 2009년이었거든요. 그때 이후 최고입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이미 다이먼의 JP모건의 회장도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고 그걸 체킹 어카운트에도 있고 소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MMF에도 많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 올해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겠고, 네. 조금 갖고 있으면 혹시 좀 팔았다가 다시 살 생각도 하시겠고요. 네. 아니면 좀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으면 사야겠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S&P 500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익의 증가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주가라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통계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 통계는 S&P 500 기준입니다. 지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단 이후에 그 다음 1년, 3년, 5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통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1년입니다. 원 이어라고 써 있는데요. 1년 후에 평균 10%가 주가가 추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S&P이 어떤 가격이 나오건 간에 사상 최고가 가는 가격에 주식을 만약 S&P를 샀으면 10% 1년 후에 올랐다는 평균이 되겠고요. 이 평균 참고적으로 1950년 이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나온 수치 74라고 나오는데요. 확률은 상승했던 확률은 74%, 떨어졌던 확률은 26%가 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3년 후와 5년 후를 비교해 보면 31%와 54%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통계일 뿐이고 이것이 100% 상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74% 아니면 반대로 보면 25%는 떨어질 확률이 있고 3년 후, 5년을 보면 13%와 17% 떨어질 확률이 있으나 최소한 지수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미국 주식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겁이 나신 분들은 오히려 지수 같은 데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적립수로 투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올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기 때문에 그 쭉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네네. 각 개별 기업의 실적에 주목을 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조언을 내려주셨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이 실적 발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네.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아마 실적 시즌의 소위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140여 개의 기업이 집중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하면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정점을 지나서 마무리 국면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과연 어떤 것들이 좋게 나올지 여부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딜리버리 이런 것들은 다 나왔는데요. 실적으로 보면 주당 75센트 이익에 104달러의 매출로 일단은 전망되고 있고요. 27일 화요일 날, 미국 시간 화요일 날도 상당히 관심을 갖겠고요. 저희도 이제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벳 사상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스타벅스도 사상 최고가 행진인데 이 세 개가 모두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일 날은 전 세계 시가총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주당 98센트에 767억 달러의 매출로 일단은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데 애플은 아마 어느 정도 깜짝 실적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요. 특히 애플은 이번에 발표될 거는 과거 통상 3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항상 그런 언저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배당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리고 자사주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전망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20% 정도 늘려서 배당 자사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배당은 아마 이번에 10% 이상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29일 날은 역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컨센서스 대비 40~50% 이상의 깜짝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뚜껑은 열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적과 상관없이 27일과 28일 날에는 연준의 FOMC 미팅이 있다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 라인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와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 시장에 대한 판단 내려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